영국에 본사를 둔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IPE.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며 각국의 정부와 대형 투자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곳입니다. 뛰어난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 운영하는 잡지에서 서울을 분석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제목은 서울, 디지털 도시. 서울의 많은 것을 자세히 다룬 기사지만 기사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그리고 미래입니다. 아무튼 잡지의 특성을 감안해 투자자의 입장이 되어 읽어보면 좀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세계적인 강국. 초고속 인터넷을 갖춘 한국의 수도는 글로벌 기술 회사들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이런 한국이 미래를 포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진행에서부터 카페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작은 것까지 기술은 서울에서의 삶 거의 모든 영역에 퍼져 있다. 서울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것의 장점을 잘 파악해 적용해왔다. 이를 통해 도시의 복잡한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왔다. 예를 들어 야간 교통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곳을 결정하기 위해 30억 건의 전화통화 데이터를 정리, 분석했다. 이것의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9개의 야간 올빼미 버스 노선. 한국의 유비쿼터스 초고속 인터넷 연결은 서울의 디지털화를 촉진했다. 서울의 인터넷 속도는 세계 주요 도시 평균인 초당 7MB보다 4배나 빠르다. 99.2%에 이르는 거의 모든 한국 가정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OECD 평균은 78%. 또한 한국은 100명당 112.6개의 모바일 통신 서비스를 가입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대 ICT 기업 중 하나인 삼성, LG, SK, KT의 본거지. 2018년 한국 ICT 수출액은 무려 2,200억 달러에 달했다. 기사는 한국의 높은 디지털화 수준을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환경과 방향성이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유라 말합니다. 이들이 국가기술력을 쏟아부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국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36km 떨어진 곳에 미래의 도시라 불리는 송도를 지었다. 한국은 송도를 지능형 도시를 위한 테스트베드로 삼았으며 지난 10년간 이를 진행, 발전시키면서 많은 노하우를 쌓았다. 제가 운영하던 과거 채널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송도는 도시의 설계 단계부터 작정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시킨 도시입니다.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인 다니엘 오는 서울은 아직 스마트시티로 평가할 순 없지만 다양한 기술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테스트하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서울은 새로운 기술과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새로운 트렌드에 충분히 대비하는 모습. 과거 신기술은 한국에서 잘 작동해온 역사가 있다. 그러나 서울이 신기술만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은 도시재생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최근 몇 년간 서울은 약 20개에 달하는 공공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했다. 그 중에서 서울로 7017 석유탱크 문화비축기지는 매우 인상적이다. 두 프로젝트 모두 성공적이어서 서울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문화명소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이 도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극적으로 변화했다. 여의도에는 국제금융센터가 들어서면서 국제화된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서울의 강남 지역은 비즈니스 지구로 진화했다. 이는 서울에 투자하려는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끈 수많은 변화들 중 일부일 뿐이다. 실제 M&G 리얼 에스테이트는 작년에 센트로폴리스를 1조 2천억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서울의 변화는 비즈니스, 기술, 공공인프라 이 세 가지 기둥을 기반으로 한다. 20년 전의 서울과 지금의 서울은 확연히 다른 모습. 똑똑한 이동성을 갖추고 녹색의 폐를 가진 살아있는 거대 도시로 변모했다. 오늘날의 서울은 기계처럼 작동하는 실용성만을 강조하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하고 놀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활기차게 숨쉬는 똑똑한 도시다. 기사는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사업인 서울로 7017 사업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시간이 흐른 청계천 사업까지 서울에서 있었던 사업들을 이야기하고 이것의 효과 등에 대해 평가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좋게만 보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반작용 등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한국의 과단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프로젝트, 바로 청계천 복원사업. 중심 업무 지구를 가로지르는 6km의 시냇물을 4억 4천만 달러를 투입해 복구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0개의 차선 중 무려 16개의 차선이 제거됐다. 당시 서울의 핵심 중심가는 거주지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다. 청계천 프로젝트는 시내 전체를 되살리는 상징적인 프로젝트. 그러나 여기에는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었다. 한국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 중 하나는 이전보다 훨씬 개선된 환경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됐다는 점이다. 이는 곧 주택가격 문제를 악화시켰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의 문제는 서울이 직면한 경제 문제의 한 부분이다. 한편 서울이 직면한 또 다른 경제 문제는 신기술에 따른 일자리 문제. 새로운 산업혁명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며 일자리를 파괴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의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소셜 벤처 기업의 육성이다. 성수동에 설립된 벤처타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 서울은 현재 성수동에 200개가 넘는 사회적 기업을 유치했다. 한국의 서울은 경쟁이 치열한 환경, 그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10년 후에는 도시의 모양은 물론이고 그 느낌마저 달라져 있을 것이다. 외부에서 보는 서울의 이미지는 곧 한국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울을 잘 가꾸고 정비해 나가는 건 매우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방 분권과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 시대적 과제지만 다만 그것이 서울을 퇴보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서울과 지방,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라봅니다.